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우려가 해소됐다는 소식과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2200선이 되찾았습니다. 이외에도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된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고 덩달아 많은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는 어떠한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도 저희 대박스쿨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도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스쿨의 적풍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 발 먼저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요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뭐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살 종목도 정말 많고 증시는 맨날 올라가고 있고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나는 왜 수익이 안 날까? 이런 부분에도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께 지금 모든 종목들마다 올라갈 만한 시기가 있고 또 때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떠한 업종이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좋고 어떠한 업종이 장기적으로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도 간단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 강의 내용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 진단 해드리고 갈 거고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3772-0269번 전화번호하고 이제 상단에 문자 번호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들 제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현금화를 잘 해놓으셔야 또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어쨌든 이 강한 시장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또 제시해드리고자 하니까 많은 문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문의를 주셨는데 아쉽게 시간 관계상 끝에 못 봐드렸던 종목들 몇 개만 빠르게 보고 가려고 하고요. 여기 이제 문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뒷자리 8380님께서 심플하게 보내주셨어요. 뉴로스 100%. 흔히 말하는 몰빵이죠. 그리고 이제 매수가 9,300원 이렇게 주셨고 네. 일단 뉴로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뉴로스 하면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인데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사실 이렇게 재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못 가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수소차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지금은 줄여가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왜 그런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스 이 종목은 지난 1월 28일 날에 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2주 정도 쉼없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하락세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락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동안에 올라온 상승폭을 생각했을 때 4,000원짜리가 10,000원이 넘도록 올라왔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그러면은 이 정도 하락하는 거는 사실 진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부터 현재 여기가 내려온 거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8,0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비중이라면은 이거는 뭐 추가 매수도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뉴로스 8,000원 지켜주면은 일단 9,000원까지 정도는 보유. 그리고 8,000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물량을 절반 정도 축소하셔가지고 나중에 추가 매수해서 살리는 방법이나
이런 전략들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000원을 저는 비중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가격들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 9,000원 정도에서 매물벽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수익은 아니지만 9,000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셔서 좀 가벼운 상태로 나머지 물량 홀딩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쪽으로 9,000원, 아래쪽으로 8,000원 이렇게 두시고 만약에 손절을 할 경우에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에게 또 문의를 주신다면 후속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하나 더 빠르게 보고 갈 텐데요. 여기 우리 뒷자리 한번 볼게요. 뒷자리 2367님께서 주신 보령제약 1,600원에 10%인데요. 네, 보령제약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 제약업종 요즘에 슬슬 올라가는 곳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작년에 이 바이오 제약에 엄청나게 투자하셨다가 손해 보신 분들이 이제 막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찬물을 끼얹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바이오 제약업종이 좋기는 좋아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올라갈 만한 이슈가 딱히 없다는 게 그게 아쉬워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뭐 최근에 뭐 북한, 한반도 비핵화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뭐 수소 경제 같은 것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이오나 제약업종 이쪽에 있어서는 사실 별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불필요한 규제들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도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시작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요 심의 과정들에 따라서 분명히 헬스케어나 바이오 업종들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해외 글로벌 뭐 그런 어떤 학회들, 뭐 질병에 따른 학회들이 3월 말부터 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월 달에서 6월 달 바이오 USA가 행사가 있는 3월에서 6월 정도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예전부터 많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령제약도 당장에 막 급등할 만한 그런 재료는 없지만 오랫동안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가 1,600원이에요. 굉장히 좋은 가격 들어가신 거니까 천천히 한번 장기 투자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차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하면서 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을 좀 알아봤고요. 오늘 제가 이어지는 이제 강의 방송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좋은 종목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빠른 수익을 내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행 가셔야 되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장기, 단기 업종에 대한 구분을 좀 해드릴 거고요.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도 종목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문자와 전화로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겁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업종과 단기 투자에 적합한 업종, 그리고 우리 투자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자, 화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정답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기 투자는 이런 것들이 좋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보령제약 보고 왔지만은 바이오 제약 업종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료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호재가 있다면은 이거는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호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날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날 고점을 딱 만들고 그때부터 가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밀리는 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특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날을 고점으로 해서 오늘 빠져버리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료를 기대하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면 파는 거예요. 우리 투자 격언에 이런 말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정확하게 이게 들어맞는 테마가 바로 남북 경협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테마일수록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반영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도 가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죠. 아까 좀 전에 그 보령제약 차트도 보셨겠지만은 엄청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런 종목들은
현재로서 당장의 재료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다. 다만 지금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단기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묶여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래도 수급 개선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팔 사람들은 지금 팔아서 다른 종목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올라만 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이웨이를 갈 수 있어야 되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은 저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12월 달에 드렸던 그 바이오 제약 특집 방송을 한번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IT 업종을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IT가 왜 좋으냐면은 지금 최근에 좀 강했던 업종들이 거의 다 대부분 보면 IT예요. 그죠?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초에 무슨 얘기 나왔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끊겼다. 뭐 반도체 영업이익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경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내렸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IT 기업의 전반적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성장성이나 그런 모멘텀에 비해서 너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2018년도는 IT의 무덤이었잖아요. 저 위에서 이 아래까지 막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나옴으로써 그 악재를 해소하고서 올라가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아까 호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꺾이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악재가 나오고 나서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고작 바닥에서 뭐 20% 정도 올라왔는데 하락한 구간에 비하면은 너무 조금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IT 업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9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시장의 주도주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종목들을 잘 보셔야겠죠. 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굉장히 우량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트렌드. 바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최근에 굉장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투자를 어디에 많이 하고 있느냐? 바로 이 IT, 특히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미 따라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적 자원과 금전적인 자원들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코멘트를 드린 바 있으니까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인공지능 플러스 IT, 뭐 반도체주도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좋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도 좋습니다. 좋은 종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문 대통령께서 부산에 방문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발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도 결국에 IT 쪽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음봉 매수, 양봉 매도만 지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엔터주인데요. 엔터주 제가 최근에 얘기 진짜 많이 드리고 있죠. 뭐 엔터 하면은 연예인 소속사도 있고 또 영화 제작사도 있고 또 배급사도 있고 뭐 음원 관련주도 있고 제가 어제도 음원 관련주를 하나 드렸었는데 오늘 잘 올라갔죠. 그것처럼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사시면 좋아요. 엔터주는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매일 뉴스 보면은 막 뭐 북한이 무슨 얘기하고 뭐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증시가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관련주 널뛰기 하고 그러는데 나 이런 거 다 싫고 그냥 좀 꾸준히 올라갈 만한 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글로벌 악재, 뭐 브렉시트가 터지든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그런 것과는 좀 무관한 업종들을 공략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한류 쪽이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엔터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보여지고요. 글로벌 악재와는 무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류라고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 그리고 엔터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빠진다고 팔고 그냥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들만 좋은 종목들이냐? 아니죠. 좋은 종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중국 소비주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쯤부터 저는 중국 소비주를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장중방송에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이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 가장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도 좀 부진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주에 대한 좀 의심들이 많이 있는 시점들인데 사실 지금 호재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호재는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중국 춘절 기간 동안에 이 중국인들이 어디를 많이 방문했는지 보니까 한국의 순위가 거의 10위권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 같은 거 많이 안 사고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안 왔고요.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베트남 쪽으로 많이 놀러 갔고 일본도 많이 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호재는 없지만 아까 전에 봤던 IT주 같은 것처럼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오히려 여기서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호재를 마치 물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호재를 그냥 100% 발영해가지고 바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뭐 한알령 같은 것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오히려 악재가 나와서 뭐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 주가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을 매수 타점으로 볼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 소비주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재가 거의 반영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정책주인데 사실 주식 투자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정책주죠. 바로. 그래서 이 정책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걸 검색하실 때 항상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디에 방문을 하시고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잘 적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그냥 허투루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복선이 깔려 있고 또 추진되는 정책 방향에 맞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임기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들을 잘 적어 두시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다 투자 노하우가 투자 아이디어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니까 올 초에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관련주. 건설하면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안 그래도 남북 경협으로 엮여서. 근데 건설 관련주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뭐 남북 경협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의 수요만으로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풍부합니다. 뭐 그 3기 신도시 재료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올해 SOC 예산이 많이 늘었었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건설이나 SOC는 중장기적인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음봉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밀릴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매일매일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보시면서 이거 올라가네. 이거 좋다. 내려가는 거 보고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업종들은 바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사 놓으시고 제가 그때 팁 하나 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도 된다. 그냥 월화수목금 언제라도 좋으니까 그냥 하루 찍어가지고 그날마다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서 만약에 올라갔으면은 차익 실현 준비하시고 내려갔으면은 추가 매수 준비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만 가져가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최근에 바닥에서 50% 100%씩 올라간 종목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라면 가능한 전략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을 좀 볼 텐데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언급드렸던 그쪽 테마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니까 이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죠. 이쪽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인터넷 뉴스만 쳐도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게 이 뉴스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2월 달 그 말에 2월 27일이죠. 다다음 주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지율 조사 나오죠. 매일같이 나오죠. 그리고 뭐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재료가 어쨌든 살아있다 볼 수 있겠고, 대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잠복하다가 나중에 뭐 총선 얘기 나올 때쯤 해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들은 어쨌든 2월 달이 가장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부터는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가면 장기 투자지라는 마인드보다는 일단 안 가면은 정리하고 다시 추후를 노리시면 좋겠고, 이번에 2월 달 넘어가면은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까지만 가지고 놀 수 있는 테마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것도 제가 야간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장중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이 신규 상장주라는 것들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테마, 제약 테마가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종목들보다 신규 상장 바이오가 더 잘 가요. 이런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던 종목은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목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죠,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물린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물량을 던져버리는 바람에 수급 때문에 못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면에 신규 상장주, 상장된 지 한 2달, 3달밖에 안 된 종목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선한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좀 이렇게 그런 젊은 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 똑같은 테마를 보시더라도 신규 상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좀 탄력이 좋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북 경협주인데요. 아까 봤던 뭐 건설 SOC 쪽도 있지만 우리가 남북 경협이라고 또 부르는 테마들이 있죠. 뭐 가스관, 철도,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이거는 제가 왜 단기로 구분을 했을까요? 바로 월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우리 뉴스 틀면은 하루 종일 뉴스 중계 나오면서 또 할 거예요. 온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2월 말이 일단 재료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 관점으로 보시고요. 완전 바닥에 있는 우량주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도 돼요. 다만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실 겁니다. 그쪽 테마들은 이번 월말이 끝나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달 안에만 거래한다라고 디데이를 정하고 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단타해야 될 종목에 장기 투자로 들어가서 손실이 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몰캡인데요. 이 스몰캡은 흔히 말하는 소형주예요. 소형주들인데 이 소형주 중에서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리기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데다가 대주주의 지분이 좀 부족한 종목들을 조심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재무 상태가 멀쩡한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형주 올라간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몰캡, 작은 종목들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다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셔도 좋지만 재무 상태가 깨끗한 거를 보자. 예를 들어서 코스닥 기업인데 4년 연속 적자다. 3년 연속 적자다. 관리 종목이다. 이런 거 거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종들을 제가 구분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나는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 나는 둘 다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한쪽도 잘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어느 한쪽 먼저 마스터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아요. 내 적성에 맞는 것부터 한 다음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도 틀리고 공략하는 방법도 틀려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혼선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있죠? 단타로 들어갔는데 장기로 물려 있는 경우, 그죠? 이거 단기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손실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인데 매일매일 그거 열어보면서 노심초사하다가 너무 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급등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길게 볼 종목은 빠지더라도 길게 보시는 게 맞고 단기로 보는 것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쉬워도 자르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체크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들인데요. 심리적인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제 거래하시다 보면은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런 자랑하잖아요. 그죠? 뭐 나는 오늘 수익을 못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오늘 뭐 해서 막 상한가로 수익을 냈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괜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그 사람이 그것만 수익 내고 다 썩어 있는지는 모르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는 배제하고 내가 합리적인 전략을 세웠으면은 그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드릴 때도 종목만 받지 마시고 꼭 전략까지 같이 받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됩니다. 종목을 받았을 때 왜 이 종목을 주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종목이 갈 경우와 가지 못했을 경우를 전부 다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완성되면은 단기와 장기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이제 적재적소에 딱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전부 단기 업종으로만 넣어놓으면은 바빠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점심 때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장기 투자로만 넣어놓으면 심심해 버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분해놓고 아까 그 사연 아까 들어왔던 것처럼 여행 가고 싶은데 종목 때문에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우량주 쪽으로 심어놓고 갔다 오시면 무럭무럭 자라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주들이 굉장히 돈 벌기 좋은 업종이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과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보아라. 특히 가장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일정을 체크해야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책주들이 결국에는 시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아무리 주가가 하락해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작년부터 얘기했었던 수소차에 투자했던 분들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올라가지 않았던 업종에 투자한 사람들은 시간은 걸려도 이 순차적으로 어떤 그 올라가는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끝으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 제 대박스쿨 방송과 저의 공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좀 정리되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시기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자, 잠시 후에 제가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11시 반에 또 공개 방송을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는요. 정책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주 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좀 가져가야 되고 어떤 업종은 덜어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구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건데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정책주에서 제가 가져갈 것과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 오셔서 이쪽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최근에 뭐 있죠? 남북경협, 수소경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죠? 이쪽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갈 종목과 못 갈 종목들을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 놓치지 않고 찾아오셔서 꼭 보유 종목들 한번 점검 받으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간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정책주 중에서도 피해야 할 업종, 또 모아야 할 업종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 상담 들어가기 앞서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46님의 문자입니다. 1년 보유했어요. 드디어 매수가 왔는데 향후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캠시스 매수가 2025원에 5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캠시스 일단 1년 동안 보유하신 게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는 이 기다림의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뭐 차트만 보셔도 바로 이해되시는 부분이니까 바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캠시스라는 종목을 보니까요. 작년에, 재작년이죠. 2017년도를 보니까 주가가 그때 3,700원까지 갔던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향 추세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려왔죠. 그래도 지금 보니까 작년 바닥에 1,300원대. 그러니까 거의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하향 추세를 그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약간 추세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캠시스라는 종목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IT주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주가를 보면은 한 2,200원 선, 2,200원대가 지금 매물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 돌파가 나올 때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갔다가 밀렸다가 또 갔다가 밀렸다가 요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세요. 주가가 2,200원 부근까지 가면은 일단 물량을 좀 줄여줍니다. 좀 부담 없이 물량을 줄여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돌파를 실패할 경우 한번 밀릴 거 아니에요. 그 밀릴 수 있는 가격이 한 2,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2,000원대에서 2,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2,200원대 결국에 돌파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서 뭐 재무 상태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보세요. 이 회사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약간의 부침은 좀 있지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게 저로서는 저평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는 회사니까 단기적으로 2,200원 목표가 잡으시고 그쯤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2,200원 넘어가면 뭐 그 위로 좀 더 잘 가져가셔도 되겠고 만약에 가지 못하고 밀릴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는 현금화를 좀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공략 기회를 누리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아까 IT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이니까 일단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2,200원만 잘 기억하셨다가 현금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캠시스는 단기 목표가 2,200원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주가 2,200원에 넘어가게 되면 더 가져가 보시고 매수가까지 밀리게 되면 현금화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노트예요. 네, 현대로테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가 산 가격이 네. 28,100원에 샀거든요. 네, 비중은요? 한 30% 돼요. 네, 30%.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 한 보름 됐어요. 아, 올랐다가 네. 쭉 빠졌어요, 지금. 네, 올랐다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제일 궁금한 것은 네. 이번에 27일, 28일 날 남북 경영주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엎어버리려고. 아, 이게 이벤트. 더 사는데 언제 시기를 둘까? 다음 네. 주 언제쯤 들어갈까? 그게 아. 제일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그게 언제쯤 매듭 쪄가지고 네. 그냥 나왔으면 좋겠는가, 예,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갔으면 좋겠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언제 좀 추가 매수를 할지, 매도가는 언제쯤 잡으면 좋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현대로템 28,100원에 30%인데요. 이 종목은 예.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chuy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박수님. 네. 선생님, 일단, 내가 네. 궁금한 건 내가 우리 그 담당자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지금 방금 들었어요, 저도.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현대로템은 잘 사셨어요. 좋은 종목 맞고요. 예. 또 우리나라 뭐 철도라든지 이런 관련주니까 종목을 예. 잘 들어가셨는데 예. 지금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요. 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일이면 2주 남았어요, 정확하게. 예. 그죠? 2주가 남았는데 어떤 종목은 벌써 급등을 하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지 네. 못하고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은 지금은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지만은 그 종목들 머지않아 조정을 또 받을 것이고 가지 예. 못했던 종목들이 뒤따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좀 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짜리 회사인데 쉽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만약에 시세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난다고 하면은 약간 밀렸다가 좀 길게 보고서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정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만약에 추가 매수 생각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예. 어쨌든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장기 투자를 예. 보셔야 된다는 거니까 저는 예. 이렇게 전략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2월 27일,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파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예. 그 전에 주가가 만약에 한 3만 원대를 넘어가서 예. 3만 원 넘어가면 3만 2천 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예, 그 예. 정도까지를 일단은 목표가로 삼으시고 예. 정상회담 이전에 올라가면은 일단 차익 실현. 일단 파는 걸 그래도 전략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28일까지는 팔으라고. 네, 그 전에 올라가면은 파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죠? 만약에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몰라서 궁금해서 우리 그죠? 선생님한테. 예. 그러니까 저는 양쪽으로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조건 이게 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만약에 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장기 전략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걸요? 길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네. 예상하는 구간은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예요. 그쯤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춰놨다가 그 다음번에 또 호재가 나왔을 때 파시면 돼요. 그런 게 추가 매수를 어느 시기를 잡아서 추가 그다음에 매수는 그냥 내려왔을 때. 분명히 이번에- 이거는 정상회담 이전에는 안 올 겁니다. 이번 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실망 매물에서 쏟아지면은 그쯤까지 한번 내려올 거예요. 그때 매수를 하라고.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잡으시면은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잡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 그게 이전에 급등 혹은 그게 네,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살 자리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사신 가격이랑 지금 네. 가격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사봤자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종목은 우리 투자금을 제가 모르지만은 한 네. 30% 들어가셨으면은 잘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내가 또 네, 요새 3일간 계속 빠졌으니까 네, 네. 지금 내가 또 들어가려고 거기다 엎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투자금 예. 30% 이상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전에 올라가면은 팔고 만약에 못 예. 올라가면은 아래에서 예. 잡아서 장기적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한 2만 제가 볼 때 2만 7천 원 정도 잡고 그쯤 손절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현대건설 쪽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상담 드릴 테니까요. 다음번에 예.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현대 여기 롯데로 오픈은 안 된다 이거죠?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도 전략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후속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현대로템 현명하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8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종목명은 신한지주입니다. 매수가는 44,350원이고요. 비중은 100%입니다. 장기로 매수를 했고 손해만 보다가 슬슬 오르는 조짐이 보여서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려고 매도하려고 했는데 더 들고 있으면 손해를 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장기로 보신다고 하시니까 더 가져가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거는 뭐 별로 나쁠 게 없는 종목입니다. 네, 장기로 보신다면은 기왕에 여기까지 들고 오신 거 저는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비중이 100%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이 신한지주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증시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기에 100%를 투자해서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입각해서 저는 현금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 하느냐? 굳이 손해보고 파실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이 종목은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가다가 약간 꺾이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44,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려버리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꺾인다고 볼 수는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달 내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손해보지 마시고 비중을 절반 정도는 뺍시다. 손해보지 마시고 본전 위에서 절반 정도 청산하셔가지고 그때 강한 종목들을 저는 들어갔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장기 투자를 봤을 때 좋은 업종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본전까지 왔을 때 현금화 전략.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더 길게 보셔가지고 47,000원까지 보시면은 딱 적절한 구간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7,000원까지 좀 길더라도 보유하시고 본전에서 현금화하시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한 달 아래 매수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본정권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47,000원까지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국타이어 네. 가지고 있는데요.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100%고요. 네, 매수가가 53,000원인데 네.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바로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타이어 53,000원에 100%. 이 종목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이게 좀 수술이 필요한 종목 같습니다. 일단 이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한국타이어의 주가를 보면은 바닥은 나왔어요. 더 크게 밀릴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좀 텐데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예전에 잘 나갈 때 막 시가총액 막 엄청나게 10조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인데 2년 동안 줄기차게 하락하면서 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요즘에 이제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좀 바닥에서 물량을 좀 털어내는 흔적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고 왔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가져가겠다. 일부 물량을 좀 털었고 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새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전형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샀으면 너무 좋겠죠. 지금 사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들고 가면은 좋은 종목이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제 위에서 사셔가지고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상태라면은 전 오히려 추가 매수를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 전략은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현실적인 대응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내려올 때도 굉장히 장시간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탄력 받으면 가겠지만 빨리 간다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상승 탄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보면은 한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까지 가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서 주가가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쯤까지 가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래서 5만 원까지 갔다가 한번 4만 5천 원까지 조정받았다가 또 그 다음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그냥 본전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5만 원까지 갔을 때 일부 좀 현금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5만 원까지 가서 절반이 됐든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3분의 1이라도 현금화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거래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진짜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다 하신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5만 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차익 아니라 현금화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조정받는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더 싸게 단가를 낮춘 다음에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때 가봐야지 얼마까지 밀리는지 또 분석이 되기 때문에 대박스쿨 시청하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또 후속 전략 드릴 테니까 일단 5만 원까지는 좀 시간 걸리더라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타이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999님의 문자입니다. 적풍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10% 1,100원인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이 창투사죠. 그러니까 뭐뭐뭐뭐 인베스트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좀 올라갔어요. 이게 참 정부의 정책주이기도 한데요. 그 최근에 정부 일자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발표했던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일자리와 복지 쪽에 좀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계속 세금을 써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관련주들이 딱히 움직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창업 투자 쪽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뭐 직업도 구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창업한 수가 늘었다라고 하고 또 엔젤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전 창투사 쪽은 앞으로 좀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장기간 바닥을 횡보하다가 뭐 빠진 이유는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쪽 종목이었다가 그쪽이 워낙에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단비 같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고서 다시 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 정도 흐름이 나왔으면은 저는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바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오랫동안 끌고 오신 거 이제 좀 보상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봤을 때 뭐 실적도 그렇고 딱히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온다. 그러면은 뭐 1,100원까지는 또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종목은 갔다가 조정받았다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00원, 1,1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를 보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조정 시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들 많이 알아봤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바로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바로 그 정책주 중에서 어떤 정책주를 투자를 들어가야 하고 그죠? 어떤 업종은 지금 물량을 빼야 되는지 그 포트폴리오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강의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정책주 관심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 꼭 들어오셔서 꼭 전략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보면서 유망한 종목들이 있으면은 중간에 집어드릴 테니까 오늘 11시 반 놓치지 않고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책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셔서 좋은 정보들 쏙쏙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